이제 어느덧 조별리그 최종전이 진행 중인 카타르 월드컵. 유로 4강에 올랐던 덴마크와 16강 단골 손님 멕시코가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도 앞서 16강에 진출한 호주처럼 이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포르투갈전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은 호날두. 전성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한 득점력도 주의해야 되지만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가나와 우루과이 모두 이에 당했지요. 노쇼로 우리 팬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월드컵도 더럽히는 호날두의 행태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가나와의 2차전에서 패함에 따라 1무 1패를 기록 중인데요. 우리와의 1차전에서 비긴 우루과이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함에 따라 골득실에서 우리가 앞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꺾고 2위에 오른 가나도 우루과이처럼 포르투갈과의 1차전에서 패해 승점 3점. 따라서 16강에 가려면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우루과이가 이긴다고 가정시 가나와 한 골 차면 무조건 우리가 올라가고 2골 차라도 2대 0이면 역시 골득실에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2골 차인데 우루과이가 3골 이상을 넣는다면 계산은 좀 복잡해지지요. 예를 들어 우루과이는 3대 1로 가나를 이기고 우리가 포르투갈을 1대 0으로 이긴다면 골득실은 물론 총 득점까지 같아집니다. 이러면 페어플레이 점수로 16강 진출자를 가리는데요. 이 경우 경고나 퇴장이 많은 쪽이 불리해지는데 이건 일부러 조절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상 심판과 하늘에 맡겨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기는 것 또한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은데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가나가 무승부를 거둔다면 두 팀 모두 승점 4점. 우리가 한 골 차로 이긴다면 골득실도 둘 다 0. 이 경우 다득점으로 16강 진출 여부가 갈리는데 가나는 이미 5골을 넣었기 때문에 2골을 넣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렇기에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기지 못한다는 16강 진출을 위한 또 다른 전제 조건이 지켜진다고 가정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지요. 그런 점에서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득점력 때문이냐고요? 네, 득점력이 무서운 건 맞지만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호날두가 출전한 2경기에서 모두 포르투갈의 페널티킥이 나왔다는 것. 그것도 하나는 호날두 자신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포르투갈은 2경기에서 나온 페널티킥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 스코어가 3대 2였음을 생각하면 이 페널티킥이 승리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가나전 승리에 큰 몫을 차지하고 현재까지 이번 월드컵에서 호날두의 유일한 득점이기도 한 이 페널티킥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말로 페널티킥을 줘야 했던 건가? 페널티킥을 찰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포르투갈의 페널티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시간을 돌려서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가 있던 25일로 돌아가 보지요. 후반전 62분경 주앙 펠릭스의 패스를 받기 위해 가나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온 호날두. 가나의 수비수 모하메드 살리수도 호날두를 막기 위해 쫓아왔는데요. 그런데 호날두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펠릭스의 공을 받은 직후 갑자기 넘어지고 이에 주심은 호루라기를 불어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옆에 있던 살리수가 호날두를 일부러 넘어뜨렸다고 본 거지요. 그렇게 페널티킥 기회를 얻은 호날두는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본인의 이번 월드컵 첫 골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페널티킥이 선언될 당시 영상을 다시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찍은 걸 보면 살리수가 호날두의 몸에 손을 댄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살리수의 동작을 자세히 보면 호날두를 일부러 밀어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옆으로 미는 모양새도 아니고 그냥 호날두 몸에 손이 스친 것 정도로만 보이는데요. 살리수가 190이 넘는 거구에 근육질인 걸 감안하더라도 호날두 또한 187cm의 건장한 피지컬을 가졌기 때문에 저 정도로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바로 직전 장면부터 보면 살리수의 손이 스치자마자 무게중심을 앞으로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상대가 정말로 밀든 말든 간에 일단은 넘어지고 보겠다는 것처럼. 즉 살리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몸싸움 걸어오니까 바로 넘어져서 반칙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당연히 살리수는 주심에게 달려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나는 포르투갈에 선취골을 내줘야 했지요. 경기가 끝나고 가나의 오토 아도 감독은 해당 판정에 대해 주심이 호날두에게 선물을 줬다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아도 감독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심판이 잘못 판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피파 기술연구그룹은 해당 판정에 대해 호날두가 영리한 플레이로 페널티킥을 얻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도 감독 표현처럼 호날두에게 마지막 월드컵이니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페널티킥과 관련된 논란은 29일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후반전 88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페널티 박스 안에 있던 우루과이 수비수 호세 히메네스의 다리 사이로 공을 밀어 넣어 알까기를 유도했는데요. 이에 알을 까지 않으려고 그대로 주저앉은 히메네스. 그 직후 페르난데스는 주심에게 달려가 항의합니다. 히메네스가 공을 막으려고 일부러 손을 썼다는 건데요. 이에 잠시 후 핸드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된 VAR 판독 결과 히메네스의 핸드볼이 선언돼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이는 곧바로 이 경기 쐐기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VAR 영상을 다시 보면 이걸 핸드볼이라 불러야 하나 의심스러워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핸드볼 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일부러 공에 손을 대려고 했는가 하는 고의성 여부. 그런데 해당 장면을 보면 히메네스의 손에 맞은 것 자체는 맞는데 히메네스의 손동작이 일부러 공을 막으려 한 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잘 보면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하는 흔한 땅 짚기임을 알 수 있는데요. 즉 공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손을 저렇게 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도 핸드볼이 선언되었던 건데요. 해당 영상을 주심이 직접 보고도 핸드볼 판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판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르투갈이나 호날두에 대한 편애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유리한 페널티킥 판정. 특히 우루과이전 판정은 호날두가 교체로 물러난 뒤 이뤄진 거라 호날두 출전 여부나 그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호날두의 연기력에 의해서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심판이 이상하게 판정해서든 페널티킥으로 실점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골을 넣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천만다행히도 1, 2차전에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던 황희찬이 3차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 단체 훈련을 소화하는 건 물론 전력 질주까지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아직 출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포르투갈의 수비를 돌파할 선수가 필요한 우리에게는 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전 후반에 나왔고 만회골로 효과도 입증된 이강인과 조규성의 빅앤스몰 조합 플레이를 초반부터 구사하는 것도 우리의 득점 가능성을 높일 방법 중 하나지요. 이강인은 이번 월드컵에서 현재까지는 모두 후반 교체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못 이기면 그대로 끝장인 수단 방법 가릴 상황이 아니라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도 최근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우리 스타일에 잘 녹아들어 좋다며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기대해봐도 괜찮지요. 포르투갈의 수비와 중원에 부상자가 여러 발생한 것 또한 다득점이 필요한 우리로서는 천만다행입니다. 이미 가나전 직후 훈련 중 부상을 당한 수비형 미드필더 겸 중앙 수비수 다닐루 페레이라는 우루과이전에 이어 우리와의 경기에도 못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측면 수비수인 누누 멘데스와 미드필더 오타비오도 각각 햄스트링과 근육 부상으로 출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론 포르투갈에는 이들을 대신할 다른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수비 조직력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존 주력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다. 튀니지에 패한 프랑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는 우리에게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팀의 승리나 경기가 아닌 본인의 위신에만 신경을 쓰는 듯한 호날두의 태도 또한 포르투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게 우루과이전 포르투갈의 선제골을 자신이 헤딩으로 넣었다고 우긴 겁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페르난데스가 크로스를 올리자 호날두가 헤딩을 시도했고 그 뒤 공이 우루과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 호날두가 자기가 골을 넣었다고 세레모니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판정 결과 페르난데스의 크로스가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간 걸로 파악돼 페르난데스의 골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호날두가 경기가 끝난 뒤 공이 자기 머리에 닿았다고 주장했지요. 이에 월드컵 공인고 알릴라를 만든 아디다스 측은 성명을 통해 공 안에 장착된 커넥티드 볼 테크놀로지로 측정한 결과 골이 들어갈 때 호날두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기가 넣은 것도 아닌 걸 자기 골이라고 우긴 건데요. 동료가 넣은 골도 자기 골이라고 하는 거 보면
괜히 날강도가 아닙니다. 이런 호날두의 진상짓에 해외 축구 팬들도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현재 SNS에는 한국과 경기에서 호날두가 머리를 바짝 세우거나 앞으로 스타일로 하고 나와 어떻게든 공이 머리에 닿게 할 거라는 합성 이미지가 여러 올라오고 있지요. 한국의 승리를 예측하거나 한국이 이기길 바라는 글들도 보입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2대 0으로 이겨 기적을 일으키길 기원한다는 글이나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글이 눈에 띄는데요. 그 말처럼 우리도 한번 기적을 일으켜 봅시다.